퇴직을 하고 나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더군요. 매일같이 연락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에 나가도 어딘가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돈을 벌던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우정이 단순한 마음의 교류가 아니라는 걸요. 퇴직 이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이 줄어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희미해진다는 걸. 나만 이런 걸까요? 아니면 퇴직을 앞둔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나요? 퇴직 후에야 알았다. 친구가 아니라 돈이 우정의 중심이었다. 퇴직 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런 거죠. 너도 퇴직했으니 이제 좀 자주 보자.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시간이 생겼는데도 그 약속들이 정말로 지켜지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돈을 벌던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퇴직 후에 저는 그때서야 우정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본 3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돈이 우정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사례 1. 골프 모임 퇴직 후 초대받지 못한 나. 저는 50대 후반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자연스레 회사 사람들과의 골프 모임도 많았죠. 그 모임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우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몇 달이 지나니 골프 모임에서 초대가 점점 줄어들더군요. 처음엔 그들이 저를 배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퇴직하고 형편이 좀 어려울 테니 부담 주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겠거니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습니다. 모임의 초대는 형편과 상관없이 현재의 경제적 위치와 비례한다는 걸요. 결국 저는 골프 모임을 떠났습니다. 우정은 잔디 위에서 스윙처럼 쉽게 연결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스윙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사례 2. 오래된 친구, 계산서를 나눌 때 보이는 진심. 저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학교를 다니고 사회초년생 시절의 고민도 나누던 친구였죠. 그런데 퇴직 후 어느 날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서를 나누는 순간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쯤 제가 계산하면 다음엔 그 친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지갑을 열지 않으니 그 친구의 태도가 바뀌더군요. 이번엔 나 혼자 계산해야 해? 라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물론 친구를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돈이 우정의 균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돈과 상관없는 진정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우정도 사실은 계산서 위에서 흔들리곤 하더군요. 사례 3. 모임에 안 나가기 시작한 동창. 제 동창 중 한 명은 퇴직 후 경제적으로 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동창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띄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나오지 않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가 모임 회비가 부담스러워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나가? 돈도 없고 뭐 사줄 형편도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돈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거든요. 돈이 우정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퇴직 후에는 관계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됩니다. 돈이 우정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치를 함께 나누는 관계 만들기. 돈보다는 공통의 취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독서 모임, 등산 모임처럼 적은 비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진정한 친구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변화가 진정한 관계를 가려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구축하기. 나이와 경제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은퇴자, 커뮤니티, 봉사활동, 동네 모임 등에서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우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진정한 관계를 찾고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우정의 중심이 되는 현실을 마주하는 건 아프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깊고 진실된 관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선 도전입니다. 그 도전 속에서 관계와 우정도 다시 정의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우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퇴직 후 우정, 돈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해결책. 퇴직 후 많은 이들이 느끼는 당혹감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우정의 중심이라는 현실은 퇴직 전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다가 퇴직 후에야 고개를 내밉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우정이 흔들리는 이유. 1. 경제적 위치 변화가 관계의 역학을 흔든다. 현실적으로 말해볼까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한 번씩은 내가 지갑을 열게 되고 이로써 관계가 유지되죠.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 이런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돈이 많이 드는 활동 중심의 모임에서는 소득 차이가 갈수록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골프 모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해외여행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한때는 부담 없이 참여했던 활동이 퇴직 후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2. 경제적 여유가 우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돈은 인간관계에서 심리적 안전망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확신은 타인에게 관대해질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퇴직 후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가 더 크게 와닿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한마디 농담처럼 던진 요즘 좀 어렵지? 라는 말도 섭섭하게 들릴 수 있죠. 3. 인간관계의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의 목적이 보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정한 우정이라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지되던 것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죠. 회사에서 동료들과 친했던 이유가 사실은 업무상 유익한 관계였기 때문이라면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그 끈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에도 우정을 지키는 3가지 방법.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그럼 퇴직 후에는 진정한 우정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정이 돈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도 관계를 지켜낼 방법이 있습니다. 1. 새로운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하라.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와 경제적 조건이 필수적인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와의 우정이 진정한 관계인지 확인하려면 경제적 부담 없이 만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보세요. 함께 산책하거나 집에서 차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요. 이런 환경에서도 우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돈보다 가치를 공유하는 활동을 찾아라. 돈이 중심이 되지 않는 우정을 위해서는 공통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생활, 봉사활동, 독서 모임처럼 경제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한 퇴직자는 퇴직 후 동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합니다. 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모임이 이어졌고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돈이 필요 없는 활동을 통해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퇴직자들이 기존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소극적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역사회 프로그램, 은퇴자, 커뮤니티, 취미 모임 등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공감과 지지를 통해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우정과 돈,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우정과 돈은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관계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퇴직 후 우정은 돈을 넘어서 진정한 관계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3가지 질문. 지금 이 우정은 경제적 이익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이유인지 아니면 진정한 우정 때문인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우정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경제적 부담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원한다면 그런 관계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정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더라도 시간을 나누거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우정, 돈이 아니라 진심을 중심에 두자. 퇴직 후 우정이 돈에 흔들린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진정한 관계를 찾고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돈은 우정의 촉진제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돈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진정한 우정을 찾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것이 퇴직 후 우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58세 택시기사가 폐업 후 단칸방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금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막상 은퇴라는 단어가 내 삶에 성큼 다가오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생 2막, 3막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작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마주할 때면 진작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들곤 합니다. 젊을 때는 일할 날도 많고 기회도 많으니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 하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슬슬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퇴직금이나 모아둔 자금도 충분치 않다고 느끼게 되죠.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만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은퇴 후에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실제 사례를 통한 조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주거와 생활비 문제예요. 58세 택시기사분처럼 뜻하지 않게 폐업을 하거나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놓아야 하거나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경제적인 토대를 잃는다면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혹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구어체로 편하게 풀어볼까 해요. 일생활 기반이 무너지면 지출부터 무너진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퇴직 후 창업 실패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이나 업종 일을 하시다가 그래, 이젠 내 가게를 한번 가져보자 하고 큰맘 먹고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순식간에 자금을 태워버리는 경우죠.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장사가 잘 안 되고 월세 관리비도 계속 나가니까 금방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고 나면 손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결국 점포를 정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럼 당장 대출이라도 받아놨다면 이자를 못 갚아서 신용등급이 떨어질 위험도 있고 집세를 못 내면 전세금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죠.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 고향에 계신 선배님 한 분도 은퇴 후 치킨 가게를 오픈하셨다가 1년도 못 버티고 정리하셨습니다. 처음엔 치킨은 불황이 없잖아. 조금만 잘하면 먹고 살 만하겠지 하셨는데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대형 매장이 들어오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치 않으니 가게 운영이 버거워진 거예요. 결국 모아뒀던 퇴직금과 적금 다 쏟아붓고 빚까지 지게 되니 더는 방법이 없어서 폐업을 하고 말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쌓인 빚을 갚느라
집도 줄여야 했고 수입이 없으니 월세를 감당하기도 벅차서 지방에 아주 작은 방을 얻어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 은퇴 후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적절한 쿠션이 될 만한 자금이나 지원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창업 준비를 할 때 혹은 택시기사분처럼 업종을 바꿀 때 살아갈 최소 비용과 실제 창업 자금은 별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내 생활비와 가게 운영 자금을 섞어버리면 일상마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수입이 끊기는 상황. 두 번째 사례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특히 몸을 쓰는 일을 해오신 분들은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병이 금방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젊을 때 무리해서 일하다가 미뤄뒀던 병이 나이 들어서야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가 가장 억울하고 속상하죠. 아직도 나 일할 수 있는데 몸만 건강하면 당장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지인 중 한 분은 대형 운송 트럭을 몰며 10년 넘게 전국을 누비셨어요. 그래도 스스로 운전을 업으로 먹고 산다고 자부심이 대단하셨는데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크게 수술을 받으셨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완치 후에도 장시간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죠. 이분이 40 후반밖에 안 됐는데 도저히 트럭으로 생계를 잇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그간 번 돈도 분명 있으셨지만 가정도 있고 자녀 교육비도 만만치 않으니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아둔 돈이 금세 소진돼 버렸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에 다른 일을 알아보려 해도 기술이랄 게 따로 없으니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버텨보다가 기존의 집에서 월세가 더 저렴한 옥탑방으로 옮기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교훈 몸이 아프면 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실손보험 같은 것은 기본이고 내가 일 못하게 되었을 때 한두 달만 버텨줄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 동안 생활비를 감당할 저축이나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나중에 안 아프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아프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전적 대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3. 은퇴 후 공적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 세 번째로는 은퇴 후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혹은 기타 공적 지원을 기대했지만 정작 내 상황은 애매해서 제대로 수령이 안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 자영업을 하면서 꾸준히 연금을 납입하지 못했다든가 연금 수령 연령까지 아직 몇 년 남았는데 소득이 끊겼다든가 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생활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58세 택시기사분도 사실 연금을 제때 꼬박꼬박 넣기 어려웠다면 폐업 순간부터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아버지께서 비슷한 경우셨어요. 평생 자영업으로 매장 운영하셨는데 수입이 불규칙하니까 국민연금을 부어서 내기가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끔 사정이 어려울 땐 다음 달에 몰아서 내자고 미뤘고 그렇게 몇 달치 밀리다 보면 결국 자격이 끊긴 적도 있었죠. 은퇴 시점이 다가와서야 이제 연금 받아야지 하고 알아보니까 연금 납부 이력이 너무 짧거나 중간에 끊긴 기간이 많아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일을 그만두시고 난 뒤엔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살 집을 줄이는 건 기본이고 병원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식에게 얹혀 사는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 교훈 연금이든 기타 공적 지원이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내놓아야 쏠쏠한 보탬이 되고 어떤 복지 제도는 60세 이전에 신청해둬야 혜택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내 나이나 조건을 확실히 체크해보고 꼭 필요한 지원 제도는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막막함을 줄이려면 위 사례들을 보면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제일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 몸 건강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 빚이 없는지 나에게 맞는 연금 체계나 공적 지원이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 해요. 또한 가능하다면 은퇴 후 일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부업이나 파트타임 등으로 조금이라도 소득 창출이 가능한 방향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환경이 발달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58세 택시기사분처럼 폐업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복지센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상담 또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실제로 꽤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처음엔 자존심 상한다. 이게 내 나이가 돼서 얻을 도움인가 하고 망설이실 수 있는데 일단 발품을 팔아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와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역시 준비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대, 60대는 물론이고 3040대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편할 겁니다. 물론 당장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작은 적금이라도 시작하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든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무엇보다 내 몸 건강을 점검해두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저 역시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선배 친지분들이 겪는 모습 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조금 더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분들도 내가 이미 당해봤으니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해라 하고 조언해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부디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노후의 그림자가 오기 전에 대비책을 탄탄히 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미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군구청의 상담 창구를 찾아가 보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길이 열려 있을 거예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길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내딛다 보면 분명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막막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 하는 희망과 힌트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안정된 은퇴와 노후 생활을 꿈꿀 수 있도록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60세만 넘으면 편하게 놀고 먹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 스트레스나 오랜 직장 생활에 지쳐서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저 역시 직장 생활 초반부터 언젠간 조기 은퇴해야지 하는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으며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딱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조기 은퇴와 딴 세상 같은 노후 삶. 막상 은퇴 문턱에 들어서 보면 그 이후의 일이 반드시 행복한 휴식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 문제, 건강 문제, 사회적 소속감 상실 등 생각지도 못한 폭병이 튀어나오곤 하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 과정에서 겪거나 은퇴 후에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실제로 조기 은퇴를 했다. 큰 난관에 부딪힌 분들의 사례를 3가지 정도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에 놀고 먹는다는 것이 정말 누구에게나 가능한 환상인지 혹은 그 환상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1. 첫 번째, 사례 계획 없이 무작정 은퇴했다가 겪은 난관. 사례 1. 김모 씨의 이야기. 김모 씨 59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몸이 버틸 때 빨리 은퇴하고 놀며 살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실 김모 씨는 회사 생활이 굉장히 고단했어요. 늘 야근에 시달리고 조직 내 정치 싸움도 지쳐서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게 눈에 보일 지경이었죠. 한편으론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집 한 채가 있으니 충분하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이제부터 정말 내 세상이구나 싶었대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주말이 평일 같고 평일이 주말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힐링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죠. 작은 부족 문제 생각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빨랐고
퇴직금의 일부를 묶어둔 투자처 부동산, 펀드 등과 부진하면서 현금 흐름이 점차 나빠졌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 회사에서 만났던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과 자연스레 멀어지다 보니 새로운 인맥을 쌓기도 어려웠고 고립감이 서서히 찾아왔어요. 삶의 목표, 상실 자유롭기는 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야 자동으로 일정이 주어지지만 이제는 본인이 전부 계획해야 하니까요. 김모 씨는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평생 놀고 먹기엔 내 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조심해야 하다 보니 의료비 부담도 예상보다 컸어요. 결국 김모 씨는 아직은 내가 너무 일찍 그만뒀다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울 점 은퇴는 선택이지만 제대로 된 재무 설계나 라이프 스타일 계획 없이 덜컥 그만두면 즐길 시간보다 불안한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회사 권고사직으로 예상치 못하게 조기 은퇴한 경우. 사례 2 박모 씨의 이야기. 박모 씨 61세는 원래 만 63세쯤 퇴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 규정상 그때쯤 정년퇴직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회사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희망퇴직이니 권고사직이니 하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노사 합의 형태로 명예퇴직을 권유받게 되었고 박모 씨도 더 버티기 어려웠던 상황인지라 퇴사를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두어 달 푹 쉬고 알바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취업시장에서 60대 초반이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수십 군데 이력서를 내봤지만 면접 기회도 충분히 얻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은퇴이다 보니 재정적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정년까지 일한다면 몇 년간 더 모을 수 있을 걸로 예상했던 돈이 갑자기 공중분해된 느낌이었죠. 여기에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된 연금이 두둑한 것도 아니다 보니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박모 씨는 자신이 가진 경력을 살려 작은 개인 사업을 해볼까 고민했는데 그 역시 만만치 않더랍니다. 노후 자금을 대거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그야말로 희망 없음이 되니까요. 친구들을 만나면 야, 나 요즘 집에만 있어서 미치겠다. 내가 벌써 할 일 없을 줄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배울 점 원치 않아도 불시에 찾아오는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밀리듯 나오는 은퇴는 심각한 재정적 정서적 위기를 불러옵니다. 3. 세 번째 사례 나름 철저한 은퇴 플랜을 세웠지만 인플레이션과 예상치 못한 변수에 무너진 경우. 사례 3 이모 씨의 이야기. 이모 씨 58세는 굉장히 꼼꼼한 성격으로 은퇴 전에 재무 설계 전문가까지 찾아가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정도였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매달 어느 정도는 생활비가 나오도록 미리 계산을 해뒀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일부를 월세로 돌려 수익을 얻을 계획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선 계획대로 착착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은 주기적으로 오르내림이 큰 데다 공실이 생기면 월세 수입이 뚝 떨어집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100만 원씩 들어오겠지라고 예상했는데 어느 순간 빈집 상태가 몇 달씩 이어지니까 부동산 관리비와 세금이 오히려 지출이 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문제가 심각해지니 생활비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면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식료품비, 공과금, 보험료, 교통비 등에서 예상외로 지출이 커지다 보니 이 정도면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에 코로나 시기에 의료비 부담도 느닷없이 증가하고 체력도 점점 떨어지니까 병원 신세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모 씨는 현재 내가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너무 많다고 토로하고 있죠. 결국 조기 은퇴보다는 더 다니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다시 사회로 나가고 싶은데 나이를 고려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예요. 배울 점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늘 존재합니다.
노후가 되면 의료비, 가족 부양비, 물가 상승 등의 문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원활한 현금 흐름 확보 방안을 여러 겹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4. 조기 은퇴를 둘러싼 맹점과 현실 체크.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기 은퇴 자체가 행복 혹은 불행으로 단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죠. 재정적 준비의 장벽.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리적 사회적 고립. 회사라는 조직을 떠난 후 생기는 소속감 단절 문제가 큽니다. 인간관계가 축소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부족. 일에서 오는 성취감이 사라지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라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배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건강 문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건강관리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5.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은퇴는 직업생활이 끝난 종착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삶의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래와 같은 조언들을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소득원 구축,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외에도 부동산, 금융투자, 파트타임 일자리 등 복수의 소득원을 생각해 보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자산을 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은퇴 시점 늦추기 혹은 점진적 은퇴 고려. 회사에 다니기 너무 힘들다면 완전 은퇴 대신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직무 전환을 통해 좀 더 유연 근무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 후 아예 쉬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나 자문 역할 등으로 적당한 수익과 사회적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평생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많으니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소속감이 생기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건강관리와 보험 체크. 운동, 식습관 개선, 정기검진 등은 은퇴 전에 미리 습관화하면 좋습니다.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소비 지출 계획. 은퇴 후에는 절약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나 엑셀, 가계관리 앱 등을 활용해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6. 마무리하며 행복한 은퇴를 위해 지금부터의 준비가 필수. 60세에 놀고 먹을 수 있다는 환상적인 말은 누구든 한 번쯤 꿈꿔볼 법한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상당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은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재무 계획은 은퇴 후 충격적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퇴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재무 설계, 취미나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건강 관리가 삼박자를 이루면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도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도적인 대비입니다. 나중에 은퇴 직전에 가서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미루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라이프 스타일과 재무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또는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분들은 조기 은퇴가 크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한편 이미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활동 중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나는 이 상태로 10년, 20년 후에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사회적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은퇴의 시기와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든 제대로 된 준비와 융통성 있는 태도가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례들이 여러분께 막연히 놀고 먹는 은퇴가 아닌 현실적이고 행복한 은퇴에 대한 작은 힌트를 드렸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두시면 언젠가 맞이할 은퇴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적일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들 한 번쯤은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특히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삶의 방식이 바뀌면 누구든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62세 소방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해요. 사실 은퇴 후의 삶이라는 게요, 딱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살아온 경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제각각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하면서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겪곤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었죠. 아마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30년 가까이 소방관으로 헌신하셨어요. 불길에 뛰어들어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위험한 현장을 지키면서 쉴 새 없이 보낸 세월이었죠. 그리고 62세가 되어 퇴직을 했는데 기대했던 은퇴 후의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꽤 멀었어요. 월 30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지만 실제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식탁에는 라면밖에 올려놓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사정을 들으며 아니 300만 원이나 연금을 받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후 준비라는 게 단순히 적당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녀 교육비, 노부모 부양, 그리고 본인의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지출 등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너무도 많잖아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사례를 들어 우리에게 필요한 은퇴 준비 또는 은퇴 후 삶의 전략을 구어체로 말씀드려 볼게요. 1. 퇴직 후 돌연 나타난 의료비 부담. 아니, 난 건강엔 자신 있었거든요. 젊을 때부터 운동도 꾸준히 했고 담배도 안 피웠으니까.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깨며 무릎이며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근육이 줄고 살은 빠지고 그럭저럭 병원 한번 가면 진료비가 몇만 원은 그냥 나가니 부담이 커졌죠. 이 얘기는 한 60대 초반의 분이 실제로 털어놓은 말씀인데요. 젊을 때 건강했던 게 은퇴 후에도 계속 건강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언젠가는 쇠약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문제는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 건강식품, 간호비 등 예비 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방관으로 일하셨던 분도 근무 시절 잦은 야근과 현장 업무로 몸이 많이 상해 있었고 은퇴 후에는 그 후유증이 더 도드라졌다고 해요. 어쩌다 보니 월 300만 원 중 꽤 큰 비중이 의료비로 빠져나가 버리니 식비나 주거비에 쓸 금액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품에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예방이 최선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몸 여기저기가 성치 않은 상태라면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그만큼 지출도 커집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꼭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받고 가능하다면 보험도 충분히 들어두는 등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2.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지원과 주거 문제. 아이 키우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대학 등록금 대주고 유학도 보냈고 결혼 자금까지 모아줬죠. 그때마다 내 퇴직 이후를 위해 조금씩 떼어놨어야 했는데 자식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노후 준비가 딱히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으니까.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내 노후 준비는 못했다. 사실 속으론 걱정이 돼도 당장 아이가 필요한 게 있고 결혼 자금이니 신혼집 마련이니 이런 문제가 터질 때 매몰차게 등을 돌리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월세나 전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집이 있다고 해도 리모델링이나 유지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나중에 자녀가 안정된 수입을 벌며 부모를 적극적으로 돕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엔 결국 부모 스스로 모든 걸 감당해야만 하죠. 우리 사연의 소방관 분도 자녀들이 대학을 마치는 데까지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해요.
주택담보대출로 여기저기 돈을 끌어오느라 퇴직금과 연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자녀 교육비와 대출 상환으로 나갔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고생하다 보니 이제 막 은퇴했는데 집도 낡았고 수리비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생활비 절감에 또다시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3. 취미나 재취업 없는 막막한 일상.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선 늘 어드레널런이 솟구치는 긴장감 속에서 일했는데 은퇴하니까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울감도 조금씩 찾아왔어요. 이건 어쩌면 금전적인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항상 움직이면서 존재의 이유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레 일을 그만두면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디에 내 에너지를 써야 하지? 하는 정서적 공허함이 생깁니다. 이럴 때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등으로 새로운 목적을 찾으면 좋지만 그마저도 제때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막막해지죠.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찾아 재취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은 이직이나 재취업이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62세 소방관 분도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경력밖에 없다 보니 다른 직종에서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부딪혔다고 해요. 결국 본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시간은 많은데 돈은 없으니 적적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동시에 몰려온 거죠.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오히려 건강도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은퇴 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의료비 관련 대비 은퇴 전에 건강검진과 치료를 미리 챙기고 보험이나 예비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는 게 중요해요. 미래에는 나이가 들면서 잔병 치레가 자연스러운 단계로 이어집니다. 나 정도면 건강해라고 방심했다가 훅 들어오는 병원비에 휘청일 수 있거든요. 재무계획, 자녀 부양이나 내 집 마련, 생활비 등 인생에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워보는 게 좋습니다. 당장 자녀가 힘들어 보여도 내 노후 자금까지 다 써버리면 결국 나중에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심리적, 사회적 준비. 은퇴 후에 어떤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할지 미리 고민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봉사, 독서 모임, 취미 동호회,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삶의 의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재취업을 고려한다면 일찍부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네트워킹을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62세 소방관 분의 상황을 보면 마음이 좀 아프죠.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현장에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정작 은퇴하고 나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만큼 생활이 팍팍하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비단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혹은 이미 겪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기에 은퇴 전에도 그리고 은퇴 직후에도 끊임없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고민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죠. 예를 들어 젊었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이나 투자로 굴리는 습관을 들이면서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만큼만 도와주고 나의 노후 대비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또 은퇴와 동시에 생겨날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리 취미나 봉사활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필수고요. 요즘은 60대라는 나이가 절대 늙었다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에도 2030년을 더 활기차게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몸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경제적 자립도 가능해야 하며 마음도 튼튼해야 하죠. 그러니 아직 은퇴가 멀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뭐 하나라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준비가 늦었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자체로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우울감만 커질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노후 준비는 결코 연금이나 적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함께 챙겨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주변 사례를 들어보면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려요. 여러분 모두가 은퇴 후에도 좀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보람찬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62세 소방관님의 사례가 단지 안타까운 사연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깨달음이 되길 바랄게요.